살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게 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타워즈 새 영화. 뇌에 살아있는 동안에 스타워즈의 새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이런 거요. 자, 여기에 또 다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리들리 스콧이 연출한 에일리언 새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정말? 정말? 에이, 거짓말. 진짜입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You've all sacrificed so much to be here and be a part of this thing we're doing. We're making history here.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민지 개척 의무를 가지고 목적지로 향하던 커버넌트 1은 You sure about this, Captain? How do you mean? We don't know what the fuck's out there. 미지의 행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감지하고 그곳을 먼저 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This is weird. What are the odds of finding human vegetation this far from Earth? Who planted it? 희망의 땅을 찾았다는 설레임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지옥이었는데요. I need you back here right now.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에 맞서 최후의 탈출을 시도하는 커버넌트 대원들. Where is it, Walter?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입니다. 잠시 에일리언이라는 시리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에일리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그 시작, 스타워즈가 77년도에 난리가 났죠. 모든 걸 평정하고 제작사들, 특히 이제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제작사들에서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각본을 가져와 빨리!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댄 오베넌과 로널드 슈셋이라는 각본가이자 제작자를 겸하고 있던 친구들이 외계인이 있는데 이 외계인이 사람 몸 안에 알을 낳고 뚫고 나온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당시 정말 떠오르는 별과 같은 존재였죠. 리들리 스콧이라는 젊은 감독을 기용합니다. 리들리 스콧은 처음부터 이 영화의 성공은 우주 괴물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살펴보던 와중에 H.R. 기거라는 디자이너의 네크로미콘이라는 일러스트를 보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 디자인 그대로 가져온 게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에일리언의 모습입니다. 에일리언은 광석을 싣고 지구로 귀환 중이었던 우주선 노스트로모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체불명의 신호를 받고 도착하는 곳에는 에일리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일리언 1편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리들리 스콧의 전략이었는데요. 괴물은 최소한으로 보여준다. 정확하게 들어맞은 전략이었습니다. 똑같은 전략이 늘 성공했었죠.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히치콕의 사이코, 존 카펜터의 할로윈 이런 영화들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한 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영화 보면은요, 이를테면 사이코에서 노먼 베이츠가 살인하는 장면 얼마 안 나와요. 결국에는 최소한으로 감추고 분위기로 승부하는 것, 그런 전략을 만들어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에일리언 1편의 기록적인 흥행, 당연히 속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감독은 당시 터미네이터 1편으로 몸값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었습니다. 전편이 에일리언, 그러니까 우주 괴물은 최소한으로 보여준다 라는 게 전략이었다면 2편의 전략은 최대한으로 보여준다. 정말 전쟁을 보여준다. 모두가 인정하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히로인 리플리가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에일리언 2를 극장에서 봤는데요. 그때의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앉은 채로 2번을 봤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마지막에 리플리가 에일리언 퀸을 상대하면서 딱 그 장면에서 그 애를 놓아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B로 피처리 해주세요. Get away from her, you. 정말 멋진 장면이고 멋진 캐릭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속편부터였죠. 완벽하게 실패한 기획이었죠. 그래서 그 영화로 데뷔를 한 지금은 명실상부한 명감독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핀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에일리언 3편은 내 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장피에르 주네 감독이 연출을 한 에일리언 4편까지 등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간 각본이었죠.
더 이상 에일리언 시리즈는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리들리 스콧이 끝까지 이것은 에일리언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라고 설레발을 쳐가면서 만들었던 영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에 이은 이번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이르기까지 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영화, 이번 영화에는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프로메테우스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간은 외계인에 의해 탄생한 걸로 밝혀지는데요.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프로메테우스 호 선원들은 에일리언과 그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늘 AI, 그러니까 인조인간이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는 데이빗과 함께 월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데이빗은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난 프로메테우스호의 안드로이드였죠. Why do you think your people made me? We made you because we could. 인류 최후의 걸작을 일컬어지는 월터는 인간의 정서 욕구를 제외한 모든 범위의 감정을 인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What is your name? Walter. You're Walter.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의 기원을 찾는다면은 이번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일리언,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노모프의 기원을 찾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기원에 인조인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t's the first ever large-scale colonization mission to the Covenant. 자, 이번 커버넌트에는 다니엘 스라는 이름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Walter? Seal all doors behind us. Where is it, Walter? Closing on your position. 전통적으로 이 시리즈는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앨런 리플리와 다니엘 스를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반칙이죠. 앨런 리플리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 누가 이겨 그러면? 그건 너무 반칙 같은 비교 같습니다. 다니엘 스한테 너무 불리한 게임이죠. What happened here?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이 시리즈의 팬들에게 창세기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노프라는 우리에게 에일리언을 익숙한 이 존재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노프가 탄생하는 순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Where is it?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는 프로메테우스의 속편으로도 에일리언 1편의 전편, 그러니까 프리퀄로도 충분한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을 넘어서 약간 다소간의 짜증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 May I ask what you hope to achieve by going there? They created us. Then they tried to kill us. They changed their minds. I deserve to know why. 엘리자베스 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 전 커버넌트에 등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ll of this is to start our new life. 자,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번 영화를 포함해서 프리퀄 3부작으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언제 뒤집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리들리 스콧 감독은 심지어 개봉 이후에도 이번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 시리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실제 영화가 나오고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프리퀄 시리즈가 3부작이 될지 4부작이 될지, 그것이 다루는 이야기가 프로메테우스와 이 커버넌트 사이의 이야기가 될지, 커버넌트와 에일리언 1편의 사이의 이야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나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이후로도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으니까요. 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이었습니다.